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의 진상.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 손해배상소. 피고일 검찰의 준비서면에 대한 재반박 서명. 사건 2025 가소 31740 불법 체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 최성년. 피고일 대한민국. 피고의 박원규. 경찰관 2025년 9월 19일. 피고일 검찰의 준비서면을 잘 읽어봤습니다. 쓰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반박하겠습니다. 1. 피고일 검찰의 불법행위. 2. 소멸시효. 1. 피고 1. 검찰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검찰의 불법행위의 배경.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 당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 단체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불법 전자개표기를 통한 부정선거, 국정원, 군, 경찰 등의 정보기관이 당시 집권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관건 개입한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서기 2013년 1월 4일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 6,644명의 단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해당 소송을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피고일 법원은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보다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법률 규정을 모두 정면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익소송의 원고들을 형사소송의 피고인으로 조작하여 구속 기소하여 본건 원고 포함 해당 단체의 요직 3명이 각각 1년간 서울구치소에 투옥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당시의 경찰은 불기소 의견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명예훼손죄 같은 작은 사건을 구속 기소한 것입니다. 중요한 선거소송을 뭉개고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일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고소사건을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 결정해야 하는 강행 규정, 본모하여야 한다를 위반했습니다. 1년의 불법행위에 항의하다가 본건 원고도 투옥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그 만기 2일 전에 보석으로 출소했습니다. 검찰 측에서 그 재판이 불리해지니까 별건으로 원고를 불리하게 만들려고 구속 기소한 것이 이 경찰관 폭행 조작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중앙지법 공안일부 이성식 현 대구고검검사 2026년 현재는 의원 면직한 상태고 2026년 4월에 법무법인 화우의 정관 변호사로 취직했습니다. 개판만국에 퍼진 말 중에 친일파는 3대가 흥하고 독립운동가는 3대가 망한다고들 하는데 그 말처럼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2번 투옥당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간결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라는 역사적인 시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경찰의 분명한 과잉 대응으로 백남기 열사가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과잉 대응한 경찰은 아무도 처벌당하지 않고 그 책임을 아무 죄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처벌한 것입니다. 당시에 원고도 시위에 참가했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방배동 사무실 복귀를 위해서 일행 2명과 함께 차로 이동했습니다. 당시에 통로는 다 불법 차벽으로 차단돼 있었고 숨구멍이라는 곳에서 피고 2가 불상의 이유로 원고의 일행 2명은 통과시키고 원고만 못 가게 막았습니다. 이것부터가 너무나 수상하죠. 일행과 합류하기 위해서 다급하게 우회로를 찾아 뛰어다니다가 결국 그곳으로 돌아와서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세워놓은 경찰 버스를 넘어갔던 것입니다. 처음에 현장 지휘관이었던 269 기동대장 이상국 경감은 원고를 강제로 끌고 가기 전에 일반교통 방해와 집시법 위반으로 체포하라고 명령하고 경찰들이 원고의 양팔을 붙들고 강제력을 행사합니다. 갑제 1호증, 갑제 2호증 2. 경찰 버스로 끌고 가서 피고의가 원고에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말합니다. 갑제 3호증 3. 그러고 나서 피고일 검찰은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한 것입니다. 처음에 일반교통방해와 집시법 위반에서 1, 2, 3으로 점점 옮겨온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참고 공무집행방해 치상으로 조작하려던 것도 비슷합니다. 0. 다친 곳은 없었다. 2015년 11월 14일 그리고 11월 15일에서 1.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폭행으로 다쳤다. 2015년 11월 19일에서
2. 원고와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다쳤다. 2015년 11월 15일에서 3. 원고의 폭행으로 상해 허리디스크를 입었다. 2016년 2월 3일부터 현재 이런 식으로 남의 폭행으로 다쳤다 해서 원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로 점점 옮겨온 것입니다. 뭡니까 이게? 3. 다. 원고를 구속하기 위해서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한 것에 관하여 그것에 관하여서는 설명이 다소 길어지기 때문에 증거제출 갑제 19호증으로 본 서면에 후첨하겠습니다. 증거제출 갑제 19호증에서 다와 관련 중요한 점은 피고이도 제2회 경찰 조사까지는 원고가 다중과 공동으로 자기를 폭행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채증 영상 갑제 2호증을 보더라도 사실 무근인데 2015년 11월 17일 원고의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 때 검찰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 즉시 원고가 다중과 함께 합세하여 피고를 폭행했다라고 기재한 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2015년 11월 19일 제3회 경찰조사 때 피고의가 거기에 끼워 맞추기 하듯이 원고가 다중과 함께 자기를 폭행으로 특수공무 방해했다고 진술하였고 그러면서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는 시점까지 변경했던 점입니다. 갑제 19호증. 이것은 검찰이 피고의 등과 공모하여 사건을 조작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찰의 조서 위조. 형법 제155조 증거 위조 범죄에 관하여 영화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석군 교수의 실제 모델인 김명호 씨가 이 사건을 정리한 내용을 보면 김명호 교수는 본건 갑제 8호증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검찰, 당시 중앙지검 공안일부 검사 이성식 현 대구공감 검사는 검사의 그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용서류 은닉죄 또는 인멸죄입니다. 검찰의 본래 창설 취지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피고일 소속 검사 이성식은 검사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여 원고의 인권을 침해하였기에 청구 원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석군 김명호 교수의 정리.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법 2016년 1558 형사 8-3부 재판장 김우정 이군수 이완신 검사 이성식. 사건 요약.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경찰의 살인 물대포 폭력 진압으로 백남기 사망한 그 시위 때 1. 경찰버스를 넘어간 최성년을 경찰 제269 기동대장 서울금천경찰서 이상국 경감이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으로 고지하여 체포. 증거동영상. 2. 서울금천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박원규 경사 당시 경장은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법 위반으로 체포한다고 고지하고서는 위법하게 경찰관 폭행사건으로 조작. 경찰 차벽이 불법 위헌이었기 때문에 처음 고지한 일반교통방해 집시법 위반이 아닌 경찰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4개월간 구속 기소한 건. 3. 검경 수사에 있어서 주작은 선택이 아닌 필수. 박원규 경찰 폭행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기에 최성년은 무죄 확신했는데 감옥에서 사건 기록 열람 신청, 박원규 진술한 내용들을 살펴보니 횡설수설 조작. 처음 11월 14일, 15일에는 다친 곳은 없다고 했다가 19일에는 최성년이 아닌 주변의 다른 사람들 폭행으로 다쳐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다가 25일 검찰 서울중앙지법 공안일부 이성식 검사에서는 최성년과 다른 사람들의 폭행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허리디스크 진단서와 입원 기록 제출 편철이라고 기록.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기록에는 진단서는 없다고 하여 4. 법원에 허리디스크 진단서를 증거조사 신청해보니 유일한 물증인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즉 검찰이 조서 위조했음이 드러난 것. 형법 제155조 증거위조 범죄. 체증이라고 찍어놓은 사진이나 영상에도 경찰 폭행작변은 전혀 없었다. 반면에 동영상에 경찰관이 시민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는 폭행 장면만 잡혔다. 1분 40초경 파란 옷에 시민 손을 내려치는 경찰놈. 조작 사건 담당한 쳐 죽여야 할 개만도 못한 판사 새끼들. 똥판 트리오 김우정 이완신 이군수. 똥판 트리오의 재판 테러 현장 녹음. 참조 김상훈 개만도 못한 인간 새끼의 녹음. 녹취 1초 최성년 공판 전체에 대해 녹음 신청했고 19초 김우정 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하겠습니다. 39초 최성년 기피하겠습니다. 기피한다는 소리에 판결문 읽던 김우정이 머뭇거리더니 선배인 이완신 사시 37회가 김우정 39회에게
50초. 이완신 속닥속닥.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버려. 그냥 선고해. 김우정 주절주절.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걸 요약하면 검경이 기소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 검경은 무조건 옳고 최성년은 무조건 잘못했다. 2. 소멸 시효의 문제에 관하여 2025년 4월 4일에 원고는 당시 피고이의 수사관 김두석을 만나서 피고이가 법정 위증했음을 명백히 확인했습니다. 갑제 9호증, 갑제 19호증,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의거하여 재심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심 재판부도 재항고 재판부도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 단 한 문장만 띡 하고 써놓고 이유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재심 및 재항고 재판부는 원고의 재심 이유에 대하여 반박을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 증거도 없이 누군가의 말만을 증거로 기소하고 유죄 판결한다는 것은 정말 고약하고 골 때리는 것입니다.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힘이 없으면 당신 자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유일한 증거인 피고이의 증언이 위증임을 증명하면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불법 체포로 시작됐고 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만들려고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다쳤다고 위증했고 아무 증거 없이 다중과 공동으로 폭행했다고 위증했고 다중과 공동으로 폭행당했다고 위증하기 위해서 폭행당했다는 시점까지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나서 자기는 공동하여 폭행당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위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중립적인 공익의 대변자라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검찰에서 재심 청구했을 것입니다. 검찰의 처음 창립 취지는 특히 피의자의 인권보호기관, 법원은 그 최후의 보루인데 한국에서는 실적주의 때문에 검찰청의 체질이 공소청처럼 바뀐 것입니다. 민주당 돌격대들이 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전락시키겠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검찰이 자초한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지 않고 부정선거 무효수송 제기한 사람들을 괴롭혔죠. 서기 2002년 대통령 부정선거 때 컴퓨터 시스템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컴퓨터 시스템 아니라고 지로기마식 사기쳤던 게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2003수 26 2기관 전자개표기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뇌세포 2개 이상만 되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선거의 지로기마식 면죄부졌던 게 눈덩이처럼 커져서 사전투표제 부정선거로 뽑힌 저질 국회의원들이 검찰청 해체하자고 하고 있고 법원의 어떤 결단이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겠다,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제는 3.15 부정선거 대표 사례로 폐지됐던 제도예요. 본건 시효 문제에 관해서는 2025년 9월 12일에 중간 확인 소장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민원창구에서 소액 사건에서 중간 확인 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며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소액 사건에서 중간 확인소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건으로 관할 변경이 되지 중간 확인소 자체를 접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의 부적법 절차, 후행행위, 재판의 당연부요, 검찰의 증거조작에 관련한 중간 확인소를 다시 2025년 9월 26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후첨, 증거제출, 갑제 19호증,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단독 기준. 불법 체포 등 경찰관 폭행, 조작, 손해배상소, 증거제출, 갑제 19호증, 사건, 중앙지법 2025 가소 31740, 불법 체포 등 손해배상, 원고 최성년, 2025년 9월 26일, 피고일 대한민국, 피고의 박원규, 개설. 이와 동일한 내용을 2025년 4월 28일자 갑제 13호증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증거 목록에서 누락된 듯합니다. 헌법 소원할 때에는 그런 식으로 돼도 문제없었음. 피고의에 대한 매우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갑제 19호증으로 재차 제출합니다. 입증 취지 1. 불법 체포 이후 피고의 경찰관 박원규 이하 피고의의 진술 전반적인 면이 허위일 뿐 아니라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허위이고 이 조작 사건임을 증명함. 증거 설명 1. 서기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날 본 원고 최성년 이하 원고는
대구에서 올라온 남문, 일명 남산씨와 김세봉씨와 함께 셋이서 김세봉의 차를 타고 와서 광화문 오피스텔에 주차해놓고 동화면세점 근처 할스커피 내부를 통해서 시위 장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방배동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주차해둔 차를 향하여 다시 할리스커피를 지나려 하니까 그때는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남문이 거세게 항의하며 힘으로 뚫고 가려고 했고 옆에서 김세봉이 도와주자고 해서 셋이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돌연히 남문이 가지고 있던 현수막을 원고에게 건넸고 남문과 김세봉 두 사람은 경찰들이 통과시키고 셋 중 원고만 못 가게 막았습니다. 2016년 2월 3일 피고이 법정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은 그것을 자기가 중재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일행 두 사람과 헤어질 때 김세봉이 차로 오라고 해서 10여 분간 계속 다급하게 우회로를 찾다가 차벽 산성으로 다 막혀 있어서 다시 할리스커피 앞으로 돌아오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경찰에 막혀 있었고 시위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통과시키고 차벽 산성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차벽으로 세워둔 경찰버스를 넘어가니까 피고일 소속 경찰들이 원고를 불법 체포한 것입니다. 숨구멍 작전 속보, 백남기, 소뚜껑, 숨구멍 작전과 직사살수로 사망, 책임자 처벌 빠진 진상조사의 발표. 경향신문 수정 2018년 8월 21일 22시 42분 허 진무 기자 https www.khan.co.kr 아티클 2018-0821-120-0021 경찰들이 원고를 불법 체포했다는 것은 갑제 2 내지 3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제 2호증 1분 40초쯤 경찰들이 원고를 끌고 가려 하니까 주변의 한 남성 이하 그분이 못 끌고 가게 원고의 팔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그분의 팔을 주먹으로 세게 가격하여 폭행하자 원고가 와 폭행까지 하네 이제 하고 규탄합니다. 당시 269 기동대장 이상국 경감이 집시법 위반하고 일반교통방해로 체포하세요라고 하고 나서 2분 5초쯤 그분이 다시 원고의 팔을 붙잡으니까 이상국이 이거 놓으세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합니다 그러면 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원고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한 말입니다. 그 후에 공무집행방해를 원고에게 뒤집어 씌워서 경찰관 폭행 사건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경찰 버스로 끌고 가서는 피고인은 사후 체포 고지를 하는데 피의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단지 죄목만을 열거하는데 이것도 일반 교통방해죄 및 공무집행법, 해상불응죄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라며 엉터리 없이 말합니다. 갑질 3호증 인터넷 검색창에 공무집행법으로 검색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나오는데 원고는 경찰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 체포하면 그 이후에는 누명을 씌워서 다채롭게 사건을 조작하여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짓밟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 동년 동월 15일 불법 체포 다음날 피고인은 김두석 당시 경위와의 경찰 조사 때 이렇게 진술했다고 조서에 나옵니다. 갑제 9에서 10호증 그리고 수십여 명의 시위대들은 검거를 방해하기 위해 경찰관들 주변으로 다가와 그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맞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도 하였습니다. 오타는 조서의 오타를 그대로 쓴 것임 이 문장에 전후 한 칸씩 띄어져 있는 점, 피고의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3인칭으로 말하는 점이 특이합니다. 3. 피고 2의 그 진술을 피고일 소속 검사 이성씨, 당시 40세 중앙지검 공안 제1부 현 중앙지검 제3차장이 그대로 인용해서 원고의 형을 가중하기 위해 특수공무방해로 조작하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의 발을 잡아당겨 검거를 시도하였다. 이때 근처에 있던 수십여 명의 시위대들은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위 경찰관 주변으로 다가와 그중 일부는 경찰관을 몸으로 맞거나 잡고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여기다가 이성식은 사족을 첨가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경찰관의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시위대와 합세하여 위 피해자 경찰관 박원규의 가슴을 4, 5회 밀치는 등 그 즉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갑질 이호증을 확인하면 이것이 완전히 허위 조작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포 당일과 다음 날에 원고가 차벽을 넘어오자마자 자기를 폭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는데 이성식은 그 경찰 조사를 다 읽어보고도 그렇게 사기친 것입니다. 4. 동년 동월 19일 피고인은 이에 부하 내동이라도 하듯이 김주석과의 경찰 조사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갑질 19호증을 제시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 사람을 되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였으나 완강하게 막무가내로 주변 시위대들과 함께 합세하여 진행하기에 검거하려고 하자 저의 가슴을 3 내지 4회 힘차게 밀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공소장 및 판결에 기재된 폭행 시점과는 일관성에서 어긋나고 갑질 2호증과 대조해보면 단지 머릿속 상상을 말한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증명됩니다. 소결. 따라서 피고이의 증언은 피고이가 주장하는 폭행 시점에 일관성이 없는 등 폭행을 당했다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빙성이 명백히 부인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립증료. 갑질 19호증. 2015년 11월 19일자 피고이 박원규의 제3회 경찰조사 중 일부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액 제2부 기준. 갑질 19호증. 문. 피의자 최성년이 뛰어낼 때 진술인은 물론 대원들이 다친 것은 없나요? 답. 예,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 사람을 되돌아가라고 설득을 하였으나 완강하고 막무가내로 주변 시위대들과 합세하여 진행하기에 검거하려고 하자 저의 가슴을 3 내지 4회 힘차게 밀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를 한 것입니다. 18.